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또 전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또 내렸다 올라올 텐데요.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전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은 거기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흐름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경제 기업의 둔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수요의 감소죠.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는 수요의 감소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인텔에서 이제 수요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하는 흐름 속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세 흐름입니다.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가 지금 1%대 정도 하락세 흐름,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지키는 흐름이다만 역시 올라가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죽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있는 쪽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되는 금리를 낮추고 부양책 효과를 쓰고 있는 돈을 풀고 있는 시장이 맞춰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기업들의 시세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성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여지는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126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늘 외국인 수급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내려가는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역시 올라가는 시세가 가벼운 쪽, 우리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시세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심지어 그것마저도 조금만 오르고 강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가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니까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시세가 제한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떨어지는 걸 쪼개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올랐던 것도 윗꼬리에 달거나 다음날 또 그 낙폭을 키우거나 당일날 갭을 띄우고 떨어지고 다음날 다시 올라가거나 이후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흐름, 장세가 좀 안정적일 때 다시 반등을 주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내려가는 쪽에 쪼개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 반등 시에는 짧은 이익에서 위쪽에 자꾸 윗꼬리가 생기고 정확히 생기니까 목표치를 낮춰서 대응을 하는 전략을 가서 짧게 사고 파는 대응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지수의 현재 흐름 자체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지지대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최근 저점이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흐름에 최근에 나왔던 저점은 저는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이 거시적인 문제에서 시장의 큰 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코로나 때 원숭이 두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악재 요인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봉쇄의 영향으로 미뤄왔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 자체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를 갈팡질팡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떨어졌다라고 계속 떨어진다는 흐름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이 저점 형태가 안 깨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이 최근에 올랐었던 저는 270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가야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방향성입니다. 내려가고 있던 이 지속적인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전초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흐름을 계속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은 먼저 예측성 대응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 흐름을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면 눌림목이 생길 것이고요. 넘어가지 못한다라면은 계속 이 약세 흐름에서 옆으로 가는 흐름성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섣부른 대응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려가는 거에 좋은 기업, 실적으로 시장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없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 기업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는 대표적으로 뭐 실적주라고 하면 실적주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서 5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절대 내가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손해를 볼 거라는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종목 선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되시고 자꾸 매수 중독에서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뭐 2%나 3% 간격으로 쪼개서 아주 비중을 조금씩 5만 원대까지 사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흐름 자체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어떤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 코스코 케미칼이요.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8천 원 20%요. 13만 8천 원에 20%요? 네네. 최근에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네,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와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조금 더 들고 네. 가보는 건 어떨까요? 20% 정도긴 합니다만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치 부분은 유효하고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탈해서 뭐 가격이 떨어져도 올라올 것 같고 근데 좀 뭐 비중을 줄여서 내가 부담스러우면 줄이면 되는 거지만 네. 줄이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주가가 높다라는 거는 추세 종목은 추세라는 걸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도 산업,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좀 아니고 반도체나 이 2차 전지 쪽은 앞으로의 계속 주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쉽게 시장의 어떤 악재로 무너지더라도 회복력이 좀 강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이 포스코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풍부한 자원이죠. 그런 부분들이 활용됐을 때 효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뭐 2차전지 소재도 고갈된다라고 하면 가격도 오르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르는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계속 이제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은 많아질 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아니, 그 근처에 몇 번 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다시 밀리고 지금 한 서너 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주식 공부를 좀 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얘가 내 가격 밑으로 한번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내가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내 매수가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돌아왔는데 다 팔면 내가 다 팔고 나니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내가 판이 가더라 이런 생각에 이게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그 하나의 주식계의 뭐 어떤 덕담처럼 계속 들려 나오는 형태인데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장의 얘기고요. 나는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갔던 부분이 올랐다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돌아오더라 하면은 또 내려가서 또 돌아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비중을 13만 8천 원 매수가 오면은 좀 줄여요. 줄이세요. 네. 줄이면은 왔다가 또 떨어져도 물량을 줄였으니까 또 떨어졌는데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내가 다시 제가 얘기한 쪼개서 조금 더 팔았던 비중을 담으면은 13만 8천 원에 자꾸 내려간다. 그럼 내가 조금 밑으로 쪼개서 더 사게 되면은 평단가가 한 13만 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됐는데 다음에 13만 8천 원 내가 원래 매수가로 왔어요. 그럼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공부라는 걸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얘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 조금 내가 지금 13만 8천 원짜리에서 이익도 만들 수 있고 단가를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어느 장에도 공부를 하면은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되는 부분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조금씩 보이니까 어렵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자꾸 오르락내리는데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 같으면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5%에서 10% 정도 네. 줄이시고 목표치는 일단 높게도 안 잡아 드릴게요. 앞에 잔뜩 이 큰 산을 과거에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좀 이익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15만 원대요? 네. 네. 네, 거기서 네, 목표가 감사합니다. 제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한전 기술입니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네, 78,160원입니다. 78,16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이요, 비중. 네, 13%요. 13%요? 조금씩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 저번에 좀 올라갈 때, 이제, 기술, 전자 쪽에 이제, 좀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셔서, 나라에서, 그쪽에 좀 해가지고서 샀었거든요. 원전. 네, 원전 쪽에. 그래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샀었는데, 아이고, 그 일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주식에 대해서 내가 막 전문성 있게 좀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기사나 이런 내용성에 보고 관련 기업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식은 우리가 이제 이슈가 재료가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원전, 친원전이나 탈원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성이 나오는데 원자력, 원전 발전소, 원전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쪽, 원자력 에너지 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성인데 그런 연관성을 띠고 있고 그런 재료가 이슈가 언제 됐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서 뭐 현 정부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기 이전부터 이슈가 됐던 거예요. 네. 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돼서 저기 언제부터냐면 2만 원대부터 해서 그 이슈가 반영돼서 긴 시간 동안 작년이었어요. 작년 때부터 지금 제가 화면을 조금 좁혀서 보면 제가 노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네. 이때 그런 이슈가 시작된 거예요. 이슈라는 게 재료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원전 매력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부각이 돼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만 원대부터 출발해서 6만 원 왔고 6만 원에서 저기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맞죠? 11만 원까지. 네. 근데 그리고 내가 7만 원 정도 왔어요. 그럼 2만 원대부터 출발했으면은 7만 원대 같으면 이미 그래도 4배, 5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가 그런 4배, 5배 올라가 있는 실적이 그렇죠. 실적이 지금 이 상황에 그 실적이 나타났냐? 그런 기대감이 결과로 나타났냐라고 하면 없어요. 아직까지. 맞죠? 없어요. 네.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은 시간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격이 시세적으로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 재료는 있습니다만 아주 큰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어요. 나오곤 있지만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재료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간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이해되셨나요? 60선이가 계속 오히려 더 바짝 떨어지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걸 더 반등을 줄 거예요. 매수가 7만 8천 원 정도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아 좀 처지는 건데 반등 한번 주고 빠질 거예요. 조금 내려갔다가도 줄 수 있는 가격이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네, 잘 따지고 매도- 올라올 때다 이거죠? 네, 올라올 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매도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먼저 멘토님한테 상담했던 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드리는 네. 거예요. 이마트. 이마트.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9,300원 50%요. 14만 얼마요? 9,385. 네. 50%요? 네네. 비중이 많네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물타기도 못하고. 저한테 상담받은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 기억이 없는데 제가 웬만하면 기억을 다 하는데. 아니요. 네, 저 저한테 아니죠? 팔으라고 그랬었어요. 제가요? 저한테 네. 이거 팔고 아니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으라고 오래됐어요. 네, 한참 전에. 네, 근데 제가 손해가 너무 많아서 팔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기 대표님께서 그랬어요. 네. 이거 팔고 멘토님께서 이거 팔고 다시 더 손해가 커지니까 네. 나중에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대응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제가 그 강의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강의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공부할 때 다 팔면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데 네. 조금을 줄이면은 그 팔았을 때 내가 실행에 옮기는 거는 100%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안 팔아도 돼요. 근데 50인데 내가 10%를 줄여놓으면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마트가 다시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긴 했지만 올라오겠죠. 분명히 올라올 길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줄여놨다라고 하면 그 줄여둔 비용을 여기서 해서 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효과로 내 새로운 돈을 투입하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의 고통은 아니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고 이 하락장이 조금 상승장으로 가길 바라는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것도 기대 안 되니까 그냥 멍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멍하게 보고 있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이 시간대 할 수 있는 이 하락장에도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내려가는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마트가 내려가는 흐름을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서 앞으로 지금 얘가 내려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그 흐름을 보는 것 자체도 공부거든요. 안 좋은 장에서 얘가 어떻게 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다음에 또 뭐 안 좋은 장이 오면 어떤 종목도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부예요.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공부를 조금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또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홀딩을 조금 하셨다가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한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한번 반등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실적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반등성이 있는 이유들은 많이 있어요. 재료가 있고 시장이 좀 돌아나갈 땐 이 기업이 감추고 있던 이슈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호재를 많이 뿌려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이슈와 재료거리를 시장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할 거리들은 뭐 IPO 이슈도 있고 신세계닷컴이라든지 그런 이슈라든가 뭐 다양하게 또 불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비가 또 활발해지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필품들 생필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유통 쪽에도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말고 홀딩하시고 일단은 저는 반등치가 13만 원까지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3만 원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3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홀딩하고 기다리시고 연락 주세요. 바로 안 떨어져요. 올라오면은 충분히 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13만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냥 공부만 하고 이거 물타기도 하지 말아요. 네, 좀 50%인데 여기서 물타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요. 그게 지금은 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50% 비중이 내 금액이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나중에 내가 1억을 투자해요. 1억을 투자하는데 50%면 5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공부예요.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50%의 비중이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경험이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는 그 부분에서 오는 타격감은 50만 원 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도 나한테는 비중적으로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의 관점을 두고 봐야지 공부가 돼요.
아시겠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흐름을 보시고 기다리세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얘가 10만 원까지 떨어졌구나. 그럼 10만 원에서 또 13만 원까지 올라오네. 그럼 10만 원대 정도의 지지가 얘가 이 자리를 지키는 부분이 좀 보이는구나. 뭐 이런 형태로 흐름이라는 거를 따라가기만 해도 공부가 되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서 13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네, 저기 롯데지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조금 높이 사줬습니다. 4만 원이고 비중이 네. 10%인데요. 지금 요새 롯데지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정도 가서 내가 팔아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홀딩 하세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고 거기보다 조금 더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면 4만 원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줄이시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좀 줄이시고 항상 이 내려갔다가 다시 내 매수가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다 팔면 또 후회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 팔지 않고 반틈만 팔거나 좀 비중을 줄이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내 마음의 부담도 없어지고. 저는 롯데지주는 4만 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수급도 좋고요. 근데 최근에 뭐 연기금이나 기관 수급도 좋고 외국인들이 파는 건 시세적인 부분들 시장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수 있지만 그거를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고 사는 이유는 롯데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바이오 위탁 생산 쪽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뭐 그 지주 쪽에 대한 최근에 지주의 흐름들이 다 좋아요. LG나 뭐 두산 좀 내려가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쪽에 어떤 흐름성이 좋으니까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4만 원 정도에서 비중만 줄이시고 나머지 목표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줄이고 보는 거예요. 4만 5천 원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300주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그걸 계산하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그 300주든 400주든 거기에 절반 정도를 매수가에 손해 없이 팔고 남은 거를 4만 5천 원에 매도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역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시장이 어려워서 뭐 할 게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에 필요한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 다음 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조금 내가 이런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 차트라는 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의 주가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재료가 있었는가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에 같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연의 일정 잠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해 왔고요. 항상 또 안내해 드리는 거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결국 이 스스로의 어떤 관점에서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공부한 걸 통해서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부분은 투자의 참고사항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KG 이니시스입니다. 자,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매수가 21,200원이고요. 이거 참 단발성 이슈죠. 오늘 쌍용차 인수 이양서 제출 마감 시기가 다가와서 오르는데 얘하고는 뭐 크게 또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갑작스러운 이슈로 들어와서 떨어졌는데 정말 이거는 매도가 나왔네요. 확실히 물량을 좀 매도했다는 티가 납니다. 근데 뭐 주가가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가면 저항은 있지만 이 아래쪽에서는 또 새로운 길을 만들 게 또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낙폭도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14,000원대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점진적인 반등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기존으로 드리고요. 충분히 반등성이 17,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보는 게 좋겠다.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돈이 더 묶이고 멘탈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라는 건데 비중이 가중될수록 그 버티는 힘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17,000원대 정도 위쪽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낙폭이 커진 겁니다. 시장도 안 좋았고. 그래서 17,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오면은 전화 상담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떤 큰 문제성을 보기보다는 시장의 한 부분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쏟아져 나와서 실망 매물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자, 대상 매수가는 25,5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대상 같은 경우, 이것도 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대형주가요. 이 시장에 우리가 어떤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오르다가 이런 부분이죠. 내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는 기대감을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감. 안 좋은 장에서 올라오니까 얘가 좀 뭔가 더 해줬으면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또 세력이든 그들은 짧은 핸들링을 가져가고 있는데 나만 길게 본다라고 해서 나만 높게 본다라고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 보폭을 낮춰줘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낮춰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도 같은 맥락이고요. 현재 흐름성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흐름성에서 내려가는 건 다시 회복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정말 조금 많이 빠진다라면 제가 봤을 때 19,900원대, 2만 원 약간 아래쪽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거기서는 매도 쪽보다는 시간은 대형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늘어질 수 있겠지만 단가를 낮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2만 원 아래쪽에서는 조금 일부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위로 올라왔을 때 비중적인 부분들 한 번에 단기적으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천천히 올라와서 만약에 하반기 좀 뒤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은데 단기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매수가 돌아왔을 때 비중 조절 하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다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네요. 깜짝 놀랐네. 캠시스 오늘 오르고 있는데 캠시스 3년 동안 보유 중인데 오늘 매도할 거고 이제 그 매수가를 모르는데 제가 손절하려는 건지 뭐 3년 같으면 어딘가요? 3년 저 꼭대기에 있는 건지 제가 매수가를 알 수가 없어서 자, 캠시스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조율성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2,300원은 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2,300원 깨면은 이 밑으로 떨어져 봤자 다시 또 올라와도 이 자리에 또 저항성을 만들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유지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에 대한 관련성, 뭐 카메라 모듈 불확실합니다.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자동차 쪽 관련된 카메라 모듈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재료 이슈화돼서 올라온 거니까요. 단기 시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익이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손실 구간이다라고 해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맞죠. 이슈가 될 때 줄이시고 높아봐야 제가 봤을 때 한 2,800원대 정도, 9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까지 비중만 줄이시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시스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세는 저는 2,700원에서 3,100원 정도, 요 사이 정도가 왔었을 때 저항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또 바로 가기보다는 당연히 눌림성 조정은 있겠죠. 아래쪽에 트레이딩 전략은 능력자들의 영역이니까 본인이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700원 이쪽에 한 번의 시세 여력은 남아 있어 보인다. 오늘 거래가 컸기 때문에 보입니다만
아래쪽으로 2,300원대가 무너지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또 흘러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익절가나 약간 비중 축소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올라왔을 때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대응을 해서 결국은 끝에는 다 매도할 수 있는 전략, 단기간이죠. 한 달 이내 정도 혹은 2달 이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캠스의 흐름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8,400원 20%입니다. 8,400원에 20%요? 예, 예. 가격이 좀 높다 낮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예.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죠? 그럼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단 파는 게 일단 내 심적으로 안정적이겠죠. 그죠? 단순한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서 높은 데로 다시 또 올라와요. 그쵸? 올라오는데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 돌아오면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팔고 보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매도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매도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8,000원대 정도 상관해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꺾일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게 슬쩍 올리다가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은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추세가 하단이 무너지고 위쪽으로 많이 신호를 줬어요. 거래도 많이 터졌었고. 그러니까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뭐 엔터 쪽이든 뭐든 다 반영이 많이 됐고, 뭐 블랙핑크다 뭐다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오기에는 뭔가 확 터져야 돼요. 우리 시장에 뭐 코로나고 원숭이 두창이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냥 공연하고 뭐 다 이런 활성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것도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한 8,000원대 정도에서 과감히 그냥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질량산 매도하는 게 낫겠지, 그럼. 네, 그냥 매도하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것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한번 꺾여버리면은 진짜 정처 없이 빠져버릴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매도가 맞을 것 같아요. 실적을 논할 만큼 무게감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큰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뭐 PER이 낮은데 뭐 단기 순이익 때문에 일시적인 순이익 때문에 이런 거 막 주변에 얘기한다라고 혹하지 마시고 높다라고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걸 먼저 중심에 두세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매도 의견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네. 계세요? 폴라리스 세원요. 폴라리스 세원요. 세원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700원에 10%예요. 5,700원에 10%. 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게 수소법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자동차 쪽 좋다 했다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한다 그러고 자동차 또 안 좋고 이 개별 기업에서 자꾸 이슈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떨어진 흐름 자체가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의 탓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문제인 거예요. 흐름이 문제인 거니까 일단 가격도 낮은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슈가 됐을 때 지금 화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보이시죠?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보고 계시면은 이슈가 됐다라는 거는 시세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 노란색으로 제가 세로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슈가 됐다라는 건 이런 시세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세가 많이 올랐었죠, 그죠? 보이세요?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2,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2,000원에 7,000원 같으면은 3배 이상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내 매수가는 지금 5,000원대야. 낮은 위치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얘 주가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더 내리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오는 등락률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10%가 더 빠지든 20%가 빠지든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대와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 마음이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놔두시고 딱 그냥 4,000원. 아시겠죠? 4,000원이에요. 4,000원 위로 딱 올라오면 그때는 뭔가
내용이 있어서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대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뭐 거의 대부분 다 네. 추가 매수를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그렇죠? 시장 네. 자체가 하락장이잖아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같이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시장이 빠지면 얘도 같이 더 빠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건 시장이 좀 돌아서거나 개별로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서 4,000원까지 혼자 딱 올라서야 뭔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에 더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낮으면 더 낮게 사는 게 유리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 사지 말고 홀딩하시고 4,000원 부근 오면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이지트로닉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930원. 16,930원.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0%입니다. 10%요? 네, 일단 홀딩 의견은 드리는데, 네, 혹시나 14,900원. 가격 기억하세요. 14,900원이요. 적어드릴게요. 이거 이탈하면은 비중 절반은 좀 버리세요.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좋아요. 근데 주가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이 하고 뭐 갑자기 또 이슈가 재료는 있는데 이슈가 안 터져서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밑에서 다시 또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9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좀 줄이시면 되고 현재 저는 이 기업이 한번 이렇게 급등성 비슷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더 흐르거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한 번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은 고민하지 않고 한 19,000원대? 19,000원이요. 네네. 네, 19,000원이요. 기억하세요. 19,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세요. 폐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연관성 이슈, 테마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이슈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반응이 조금 시원찮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강한 어떤 흐름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역시 재료는 있고 이슈 부각만 되면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시세가 나올 때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한국종합기술이요. 한국종합기술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8,990원에 13%요. 애매한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게 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크라 쪽으로 봐야 될 거야. 우크라이나 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크라이나 뭐 재건 이슈 뭐 이런 쪽에서 이슈가 좀 돼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관심도 그래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천천히 뭐 올라오고 하는데 뭐 여기 기업에 뭐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력이 정말 센 세력도 아닌 것 같고 매집도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듬성듬성 조금씩 막 이렇게 통통 터지는 느낌에서 터졌다가 흐름은 자꾸 아래로 가. 네. 아래로 가는 흐름성이라서 저는 이거는 굳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종목이 해야 될까요? 내려올 때면. 네, 저는 이거는 가져가기보다는 매도성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아래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가 그래 멀지는 않잖아요. 8,900원대? 그렇죠? 8,990원이요. 그러니까 한 5, 6% 정도 올라오면 되니까 이런 시세는 아직 그 이슈가 완전 사그라든 게 아니니까 한번 올라와주면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한번 우크라이나는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올라와주면은 그냥 저는 다른 게 좀 강할 것 같아서 얘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수가에서 파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팔아요? 아니요. 올라오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조금 올라오면은? 조금 한 반등이 8,800원 될 때? 손실 없이 한 8,800원 이쪽에서 손실 좀 줄이시고 그 구간이 거의 손실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거기 올라오면 네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5월 16일에 샀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아무튼 고민이 추가 되어 있고요. 매수라는 것도 높은 자리에서 사서 추가 매수하는 그 얼마 안 떨어졌는데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좀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초에
떨어진 거를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을 산다라고 하면은 와, 여기서는 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고 하면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사놓고 높은 자리에 사서 떨어진 걸 가지고 더 사려고 하니까 계속 높은 자리에 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지 마시고 그럼, 올라오면 네. 매도하세요. 네, 올라오면 한 8,800원 정도요? 네네. 거기 부분에서 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매도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아모레지 45,000원에 5%요. 45,000원에 5%요? 네. 안에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5%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네. 상담했던 거 내용에서 연결을 둔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실적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5%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한 5% 정도 더 사는 거를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한 2, 3% 간격으로 저 밑으로 가는 거를 사놓으면 지금 내가 샀던 45,000원대 부근이 아무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굳이 내가 똑같은 지금 얘가 지금 3%, 5%밖에 차이 안 나요. 3% 이내에 차이 나는데 여기서 내가 비중을 확 사놓으면 밑으로 한 5% 빠져버리면 5%가 비중만 커지고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한 5% 정도 빠지면은 조금 사고 거기서 한 3% 정도 더 빠지면 조금 사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괜찮으니까 늘리진 마시고요. 좀 많이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면 한 3만 오히려 신저가가 나오더라도 그 밑으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목표가가 저 높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샀는 가격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리는 거라서 내려가면 더 사도 된다는 거고 목표치는 역시 지금 올라온다고 해도 5만 원대를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부분만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2,000원에 10%거든요. 네. 이거 모아가려고 30%까지 지금 늘리고 싶은데 네. 지금 모아도 될까 싶어요. 10%만 들고 있고 조금 더 보세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나왔던 이 저점이 제 기준이 그래요. 최근 나왔던 저점이 이건 조금 여기는 제가 분석해 본 게 여기는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렴성으로 접어드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서 추세가 바뀔 수 있을 국면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이오가 우리 시장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셀트리온 쪽에서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시장 반영도는 좀 낮고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게 연기금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매집성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사는 거는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돼. 시간과 가격에 대한 이 내 시차를 좀 두자.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다는 거고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옆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살짝 올라가면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어요. 10%만 욕심 더 쌓는 게 욕심이라기보다는 더 쌓는 걸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보유하시고 가져가세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한 이해되세요? 1년 정도 가져가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길게 보려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늘려서 1년 기다리는데 1년 동안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1년 동안 감동을 내가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그 느낌일 뿐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예측이에요. 그 제가 아까 전에 상담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예측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0%를 사버리면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나는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 드리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내가 지금 여기 노란색 구간에서 내가 10%를 샀어요.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샀으면 여기서 10%를 샀는데 나는 이 밑에 노란색 하단 구간이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주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안 떨어질 줄 알았던 구간이 떨어졌으면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이 되는 구간인데 내려왔다가 내가 이 밑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사서 내가 목표를 저기 위에 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뒀었는데 내 제자리로 돌아와도 나는 목표가가 나올 수 있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와 내가 30% 사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고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 비중을 다 채워 넣는 거는 그냥 내 혼자 시장은 아직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내 혼자 급한 거예요. 내 혼자 다 사놓고 빨리 올라라. 재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말고 네네. 그냥 홀딩 하시고 10%로 가서 많이 1년 동안 많이 오르면 30%보다 샀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더 사지 말고 10% 홀딩 의견 드릴게요. 목표가는 일단은 8만 원대 오면은 연락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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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일동 홀딩스. 일동홀딩스요. 네네. 아,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39,300원인가? 39,300원. 예. 아, 누가 사라고 한 건 아니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30%. 30%요. 아, 제가 뭐 맞추기는 어려워. 이거는 제가 반등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많이 해봐서 어디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다라면 좋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하한가도 나올 수 있어요. 좀 무섭게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쪽 관련된 부분이고 일본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점에 대한 부분 내용성을 만들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세력의 놀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본 세력의 움직임이 컸다라고 봐요. 거래도 많이 죽었고 이게 다시 올라가는 힘이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이 기업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상황은 너무 과도한 이슈에 과열된 주식을 높은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의 반등이 있더라도 과감히 한 33,000원, 5,000원대 과감히 잘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서 분명히 뭐 이게 5만 원 가면은 제가 분명히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제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고. 확률은 5대5일 뿐인데 내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거는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주면 반등 주면 33,000원, 35,000원 자리에서 저라면 반드시 잘라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대, 33,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하나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하나 시스템이네요.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가가 크게 어떤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데 21,000원대 가격이 저거 하네요. 이거는 뭐 저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얘는 떨어질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인데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반등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17,000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이게 좀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8,000원대 정도는 저항성이 좀 느껴지니까요.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하시고 단가를 조금 밑으로 낮추시는 게 맞아요. 얘는 이런 추세가 길어져서 실적으로 14,000원, 13,000원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제가 어떤 이슈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올라서면 18,000원 강한 돌파가 있을 시에는 새로운 신고가도 가능하니까요. 기점은 18,000원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좀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손해가 조금 있어도 오르면은 나중에 그 손해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떨어졌을 때 효율성을 생각해서 18,000원의 비중 일부 한 20% 정도만 축소하고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상황은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투자의 상담 내용은 참고사항이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공부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